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연금,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그 중요한 돈, 과연 은퇴 후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게 될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을 뿐, 내 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어떤 요소들이 그 금액을 좌우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알아서 되겠지 혹은 복잡하니 나중에 알아보자며 미뤄두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막연하게 맡겨두기엔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금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단지 숫자를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계획할 힘을 얻는 여정이 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의 시간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죠. 도시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쓸쓸히 걸어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거나 뉴스에서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문득 나의 노년은 과연 어떨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연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나도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받는다면 그 돈으로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만큼 충분할까? 내가 꾸준히 낸 만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맞을까?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죠. 이 질문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궁금증을 넘어 안정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고민들일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한숨을 쉬며 미래를 걱정하고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표들 속에서 자신의 노후를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치 안개 낀 미로를 헤매는 기분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테고요. 어쩌면 연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도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저 한숨만 내쉬었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불안감과 정보의 공백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공통된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려 합니다. 이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이해와 통제감으로 바꾸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함께 내딛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막연했던 미래 불안감을 걷어내고 내 연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여정의 두 번째 단계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 돈이 은퇴 후에 얼마나 되어 돌아올지, 또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죠. 마치 복잡한 미로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처럼 말입니다. 저도 가끔 연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그저 이번 달에도 냈구나 하고 넘겨버리곤 했는데요. 하지만 내 노후를 결정할 이 중요한 숫자들이 과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 연금 계산의 첫 관문을 함께 통과해 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공동체가 서로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죠. 그렇다면 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내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숨어 있답니다. 마치 보물지도 속 암호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납부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는 이 돈을 단순히 내가 낸 돈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납부액은 단순히 여러분이 낸 금액을 넘어 여러분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기본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납부액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가입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오랫동안 정성껏 가꾸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납부액이 씨앗의 크기라면 가입 기간은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쌓이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념이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평균 소득 대비 몇 퍼센트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벌던 돈의 몇 할을 연금으로 받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셈이죠. 물론 이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정된 숫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제 지표들 속에서 이 숫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죠.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부액, 가입기간, 소득 대체율 등 여러 핵심 용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의 여러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이 과연 고스란히 혹은 그 이상으로 온전히 돌아올까 하는 의문을 품곤 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저축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얽히고 설킨 그래프와 숫자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 복잡한 계산식 속에서 내 미래,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마치 안개 낀 숲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혹은 암호처럼 보이는 연금 고지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 미궁의 입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나만의 연금 설계도를 완성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설 테니까요. 막연했던 연금의 실체를 파악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여정의 핵심은 내 연금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죠. 이제 단순히 얼마를 받을까 하는 궁금증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연금 설계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 내 노후의 그림을 함께 완성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핵심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연금 증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20년 가입자와 30년 가입자의 연금액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죠. 이는 마치 마라톤 완주와 같습니다. 꾸준히 달린 시간이 길수록 결승선에서 얻는 성취감이 더 커지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득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는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물론 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소득이 미래 노후를 위한 든든한 저축이 된다는 의미죠. 현재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항상 높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에는 특정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라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6개월, 둘째부터는 1년 6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죠.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과도 같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소중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추납제도, 즉 추후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마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과거의 공백이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바로 정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나 노후 자금이 충분하여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추는 기간 동안 매년 7.2%씩, 즉 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되죠. 5년을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잘 익은 과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욱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은퇴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더 많은 연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기간, 소득 수준, 크레딧 제도, 추납 제도, 그리고 연기연금까지 여러분의 연금액을 결정하고 또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한데 모여 여러분만의 특별한 연금 설계도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 되는 셈이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연금액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숫자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내 연금액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연금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강력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 전략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연금은 내가 설계한다는 이 강력한 깨달음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노년 생활에 깊은 평온과 견고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은퇴 후의 삶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연금액을 아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등대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되는 셈입니다. 연금액을 예측하고 늘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재정적 이득을 넘어 불안했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심리적 안도감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깊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은퇴 후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는 모습 말입니다.
햇살 가득한 오후,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오랜 벗과 담소를 나누는 풍경은 충분히 준비된 노후가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겁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개인의 노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년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니까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튼튼한 다리처럼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존을 굳건히 지켜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를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얻은 귀한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맞이할 수 있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시간으로 여러분의 노년기를 새롭게 그려낼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파헤쳐본 연금액의 실체와 이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소중한 지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마치 튼튼한 집의 기초를 다지듯 여러분의 노후라는 미래를 위한 가장 견고한 주춧돌이 되어줄 거예요. 이처럼 귀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과 평안으로 바꿔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연금의 실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겁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숫자를 넘어선 삶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미래가 가져다줄 평온함과 행복을 상상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국민연금은 든든한 기반이지만 이것이 노후 준비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외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 전략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주체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